예,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이제 개인회생 진행 중 인가를 받고 난 후에 한 달에 이렇게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내가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와, 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속이 상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제 그동안 연락을 안 했죠. 이제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이렇게 광주를 다시 왔어요. 전라도 광주를. 이제 그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이제 광주에서 제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동창이나 이런 친구들이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해갖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연락이 오면 되게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법적 자문을 구하러 연락을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반가웠죠. 그래서 이제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밀리고, 저 맨날 야근하거든요. 맨날 밤 12시까지 야근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얼굴 색깔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같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지금 다른 사무실 의뢰해서 이제 인가를 받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대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나이에 비하면 아이를 좀 늦게 낳았는데 애기 그 젖병 살균기 등 이렇게 좀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그 대출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아는 데 있냐? 제가 일을 하니까 대부업이나 이런 데 아는 거래처는 있어요. 이분 대부업에서 이렇게 의뢰를 하면 제가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법률 업무도 하기 때문에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속이 상했죠. 내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래도 막 이것저것 하고 애기 엄마 이렇게 좀 못 먹여줘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해서 야, 이 새끼야, 너 맥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갖고 제가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사고 싶은 거 한 300만 원치는 사라. 해서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갚아라. 내가 이렇게 100만 원은 애 조카 선물이라 생각하고 200만 원만 네가 한 달에 20만 원씩 갚아라 해서 제가 끝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대출 안 돼요. 그러면은 개인회생 진행 중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인터넷 처음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사채들이에요. 연이율 20%가 다 넘는 것들이에요. 이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자, 여기 또 영상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한 달 이만큼 버는데 그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법원에 투입하고 그 나머지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또 고리에 한 3, 400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계비도 최저 생계비인데 또 그 채무를 갚으려고 하면 생활이 안 됩니다, 이거. 대부분 보면 개인회생 인가 후 이렇게 변제금 납부할 때 이런 사채업에서 고리에 대출을 받는 순간 변제금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폐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제 친구처럼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면 차라리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가서 그냥 달라고 하세요, 그냥. 아니면 개인회생 끝나고 내가 갚을 테니까 그렇게 빌리세요. 여러분들 20%의 사채 이자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 500 빌리면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20%면. 그러면 그거를 내 변제금에 또 그 돈을 추가로 이렇게 갚으시려면 못해, 생활을. 그러니까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내가 제 친구 얘기를 해서 저도 좀 울컥한데, 우리 마누라 보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빌려줬거든요, 돈을. 물론 저는 이제 의자로 빌려줬어요. 나 혼나는데. 마누라 모르는 건데. 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 1금융권은 절대 대출 안 해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는 사람도 1금융권 가서 신용대출 한번 받아보세요. 안 빌려줘요. 한 번이나 들고 가야 좀 빌려주지. 그런데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아직까지는
그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기록이 있죠? 그럼 당연히 1금융권, 2금융권도 웬만해서 안 빌려줍니다. 단 3금융권 이런 데서 고리에 이제 이자로 이렇게 빌려줘요. 그럼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대출연행이 가능하시냐면 36개월 동안 그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면책 판결을 받으시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나 뭐 신용정보 뭐 이쪽에 그 면책 판결을 보냅니다. 그러면 은행 공공기록에서 그게 다 삭제가 돼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카드 발급이나 은행 대출 업무가 이제부터는 되죠.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은행연합회나 뭐 신용정보 이쪽 그 협회나 여기는 다 기록이 삭제되는데 내가 개인회생 진행할 때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있잖아요. 이 은행은 기존의 그 고객에 대한 대출 거래나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은행 자체에서. 그래서 면책 판결을 받으셔도 그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신한은행에서 내가 개인회생 대출 예를 든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내가 2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개인회생으로 면책 판결까지 받아서 은행연합회에서 그 기록이 다 삭제됐어요. 그리고 신한은행 가서 이렇게 대출을 하려고 하면 신한은행은 예전에 연체했던 기록이 신한은행 자체 내에 이게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튼 그 개인회생 진행 중에 정상적인 대출은 안 됩니다. 2금융권 몇 개하고 3금융권에서 고리의 이자 이렇게 해서 아주 소액만 돼요. 한 300 몇백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어차피 소액이고 고리의 이자를 또 내야 될 걸 받으시면 웬만하면 대출 받으시 마시고 너무 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죠.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뭐 아이가 아프다거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사지 못한 이런 경우는 차라리 가까운 친구한테 가서 그냥 그 돈을 좀 다오하세요. 다오. 이래야 여러분들 개인회생 이겨낼 수 있어요. 대출 받는 순간 여러분들 개인회생 폐지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못 갚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웬만한 거는 참으시고 쓰지 마시고 반드시 급전이 필요할 때는 차라리 가까운 지인한테 그 돈을 조금 개인회생 끝나면 갚을게 해서 그걸 빌려서 사용하시고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인터넷 치면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 와, 이거 보면 진짜 화나더라고요, 나 진짜. 절대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